네,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많이 본 종목이었습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29일 일항 방문 소식. 자,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장중에 20%까지 오르더니 좀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면서 9%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수주 기대감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수주 확정도 아니고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양인데 이럴 수 있는가 싶습니다.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또 확정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좀 받긴 받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오르는 게 아니겠죠. 네, 게시글부터 볼게요. 자, 관리 종목 지정 앞두고 있던 게 아닌가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보고요. 수주한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오르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상한가 한번 찍자 가보자 안 갑니다. 자, 단타 치려고 이런 얘기 흘리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입성했는데 이렇게 수익을 주시네요. 좀 부럽습니다. 네, 운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조선주 같은 경우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일단 반등을 합니다. 이제 바닥을 다졌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2014년도, 3년도 때 막 추천드리고 수익을 나기도 했었고, 그다음 이제 2014년부터 해서는 계속 밀리는 포인트에서 맞아요. 손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치고서 사실 뭐 가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조선주들인데 한 2015년 정도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주 분위기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막 나왔었는데 그때도 바닥이다 그랬죠. 네, 따져보니 제가 수주가 들어오면 된다고 그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수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또 작년 실적이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업황의 문제인가요? 업황의 문제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도 액면가 밑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5,000원짜리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3,000원대까지 갔으니까 두산인프라코는 요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어쨌든 좀 싼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주형환 산업부 장관께서 29일날 이란을 방문을 해서 이란 장관과 뭐 원유 매입과 선박 수주 관련 사업을 논의를 한 모습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22조 원 규모의 원유 수송선과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를 요청했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목표로 또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 또 오늘 주가가 또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자, 어찌됐든 그 이란의 영향에 따라서 이란이 이렇게 다시 이제 자금 경제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건설주들과 중공업주들이 다시 활개를 띠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중공업주 간에 현대중공업도 4% 이상 최근에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자면.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체크해 볼게요. 삼성중공업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많이 올라왔지만 오늘 반등 주네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란 이슈로. 근데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안 올랐던 게 사실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에 따른 포인트 좀 있는 것이라 보시면 좀 될 거고 좀 올려볼게요. 그런 포인트도 좀 있지 않나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도 체크를 해보자면 뭐 현대건설도 최근 차트 보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랬죠. GS건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 쪽이 좀 이란 이슈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이 돈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석유화학 업황이 5년 만에 바닥을 확인하고서 다시 상승 사이클이 왔거든요. 그래서 LG화학, 롯데화학, 뭐 케미칼, 뭐 효성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이 돈다는 거죠. 5년을 주기로 돕니다. 그 업황들도. 조선주나 마찬가지로 건설주들도 그 업황 사이클이 오는데 PD님이 얘기하셨는데 방금 슈퍼 사이클이 온 거예요. 그 사이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그 슈퍼 사이클의 하단까지 작년 말까지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 보이거든요. 요거 포인트 이런 포인트도 제가 주목을 했기 때문에 2,500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그림에서 올라가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오죠. 프로그램 매수 이제 막 들어옵니다. 외인 막 들어올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 안 해요. 당분간은. 미국 금리 인상하더라도 상대적인 아시아 증시에서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간 중동 국가의 자금들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여러 가지 보셨을 때 코스피 지수가 또 5년 동안 횡보를 했고요.
그럼 보통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길게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그래서 이 건설주나 왜 대우조선해양들이 이런 이슈에 반응을 하는지, 사실 이런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지만 추세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오히려 주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 업황 사이클이 돌아오는 초점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란 제재가 풀리면서 일단 조선주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업황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 접근도 가능할까요? 대우조선해양 하나 가지고는 좀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러니까 급등했을 경우에는 항상 조정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가 분명히 많습니다. 사도 되지만 네. 추세의 하단, 그러니까 라인과 라인을 잡는다 말씀드리는데요. 대충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차트를 보자면 이 하단과 하단들의 라인을 이렇게 라인을 급하게 이렇게 잇는 건데요. 이 라인에서 이런 하단들이 라인이 완성이 되거든요. 바닥 라인이요. 네. 분명히 주가는요 올라가더라도 다시 하단을 찍고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하지 지금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이 급등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정 나왔다 올라가니까 항상 조정을 이용하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